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어제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야당 간사로 맹활약하신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뿜검계라고 했다는데 뿜범계가 아니고 박범계라고 박범계 의원이 직접 정정해 주셨습니다. 자,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은 뭐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 욕도 좀 드셨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댓글이 굉장히 안 좋게 그렇죠.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뿜을 수가 있냐고. 그러더니 1시간 지나고서는 바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네.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장제원 의원 이야기가 마이크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왜 웃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 장제원 의원이 잘해요. 예, 제가 이제 다른 당 이제 아까 보수신당이죠. 예. 뭐 여기는 공식 명칭이 어떻게? 개보신당. 장재원 의원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잘하는데 힘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김기춘 증인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도 하던 분인데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최경숙 그 이제 이대 학장 김경숙. 아, 최경숙이라고 제 동네 아줌마가 김경숙 증인 상대로 막 그 호통을 치다가 1초 남겨놓고 거의 그 위원장님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김성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런데도 그때도 한번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처음 드리는 얘기인데 이때쯤에서 나올 것 같다 하는데 딱 나오는 그래가지고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뿜었어요. 그래요. 근데 청문회 과정은 사실은 우리 뭐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만 그 의원님도 상당히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밝혀내겠다는 계획에 들어가셨겠지만 어때요?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실제로 성과하고 좀 맞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6차 청문회까지 했는데 이제 7차 청문회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여러 번 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고 솔직한 얘기로는 과거의 청문회들이 너무 질이 멸렬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특검이 개시되는 한 12월 중순 그거를 좀 가교 역할만 하면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반응들이었고 그래서 그 반응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뭐 수사권도 없고 뭐 한계가 있잖아요. 아, 역시 알아주시는군요. 아니 근데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증인들의 파렴치한 모습이 그렇죠.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느낀 거죠. 저쪽이 완전 다 거짓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야당 쪽의 청문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그거 느꼈으니까 그렇죠. 진정성. 근데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88 청문회를 생각하시면서 왜 노무현 같은 스타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명패 왜 안 던지냐? 하여튼 근데 그때는 청문회만 실시했던 거고 지금은 사실 검찰 수사에서 거의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새로 나올 게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청문회 처음이라서 증인들이 지금보다 좀 착했어요. 답변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짓말하고 안 하고 달코 다른 증인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기춘, 우병우. 그렇죠. 법꾸라지들. 자, 우리는 법꾸라지 하지 맙시다. 금태섭 의원님. 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계획은 없습니다. 청문회 증인 그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목표가 10선이세요.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온 우주에 남자는 혼자 남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청문회 국정조사 어떻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는 1월 9일 날 이제 종합청문회 남겨져 있는데 저희 야당 측은 한 30일 더 연장을 해서 특히 정유라가 이제 송환이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뭐 저쪽에 새누리당 저건 아주 뭐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청문회 때는 지금까지 못 본 사람들 나오는 겁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동안 동행명령도 끊었고 또 위증죄 뭐 국회 모욕죄 이런 고발도 다 했지만 이미 아까 우리 금태섭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달코 다른 분들이라
글쎄요. 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대목이 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조윤선 얘기 나왔으니까 예. 특검에서 그 조윤선 장관 위증으로 예. 어제 고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요청이 들어왔죠. 예, 요청이. 두 번째 사례인데요. 어제 그걸로 많이 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예. 조윤선 장관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고발해달라고 이제 왔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나는 왜 예. 이게 논쟁이 돼야 되지라고 좀 이상하게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왜 예. 그 논쟁의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특검법 그 초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네. 특검법 수사 대상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포함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15번 있는데 뭐 15번. 그러니까 15번. 네, 특검 15번. 예. 여기는 주로 반말로 하는군요. 특검법 네, 15번에 누님. 그러니까 15번 맞아요. 15번에 15번.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들. 관련 예, 사건인데 예. 그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그냥 포괄적 관련성을 제가 의미한 건데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다 이해했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그 관련 사건의 의미를 형사소송법 11조의 뭐 공범관계, 동일한 장소에서의 범행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창호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백남기 어르신 그 조건부 영장이라는 이상한 영장을 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뭐 고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의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표결에 붙인 겁니까 아니면? 예, 뭐 표결로 가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의 소수 의견을 달아주는 조건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지금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 고성 오가고 싸우고 나면요. 뼈가 아프시죠. 저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우리 몰라요. 최민희 의원님 19대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이 20대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진짜 고생 많으세요. 3년 반 뒤에 들어간답니다. 예. 아까 뭐 보궐선거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동현 그때 만나시고요. 자, 이완영 간사가 사퇴한 거죠, 아예 그냥. 예 드디어. 간사도 사퇴하고 위원도 사퇴한 겁니까? 위원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퇴하고 어디 갔냐 봤더니 예. 덴마크를 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진짜 간 거예요? 또 안 갔다는 본인은 안 갔다고 말도 그랬어요. 있어요. 본인은 안 갔다 안 그랬나요? 갔다고 그랬어요? 예.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본인 안 갔다고 그랬는데 그 이완영은 그럼 간사도 사퇴하고 위원도 사퇴했는데 누가 반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정유섭 의원님이라고 예. 그분도 한번 또 실검 1위에 오른 적이 있죠. 초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 관저가 있는 거 좀 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완전 피작살 났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작살. 뭐 전두환 얘기하면서 그러면 정유섭 의원이 간사가 된 거예요? 예. 정유섭 의원님은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이완영 간사님보단 좀 나신가요? 양질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달더라고. 이건 새누리당 지도부의 방침이라 좀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시네요. 솔직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완영 이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너무 충격에 빠졌거든요. 위증 모의 의혹. 그러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뭔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밝히려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위원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작당 모의를 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 처음 이 얘기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예, 뭐 작당을 그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추측, 단정 짓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이동현 한 번도 고발 안 됐다는 게 난 놀라운데 뭐 아무튼 작당 모의 의혹이 있죠. 왜냐하면 협상 파트너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의혹으로 예. 의혹으로 보면은 쭉 과정에서 사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다. 네. 그렇죠. 그건 정말 검찰이 이미 제출물로 나가가지고 또 그걸 압수한 거기 때문에 과정이 어찌 됐더라도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이나 뭐 최순실 측이나 다 이거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 이상한 논리죠. 이상한 진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만 의원도 인정을 해요. 경찰 출신 그분도 이거 별 효과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물어봤다.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과 없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의도가 거죠. 있고 무리한 걸 통해서 뭔가 국민적 이미지가 이게 태블릿 PC 이거 뭔가 야로가 있다. 이렇게 참 비속어 쓰면 안 돼. 괜찮습니다. 야로가 있다. 라고 저것만 써요.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뭐 이완영 간사가 의심받을 짓을 좀 했죠. 아니 근데 어쨌거나 그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예, 예. 잘 아시지만 말하자면 어떤 도둑이 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공직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왔는데 거기 물방울 다해가 있었다. 예. 그 도둑질은 완전 불법이죠. 근데 그걸 도둑이 이제 검거돼서 잡히니까 그 공직자 다이아를. 수입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갖고 있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예. 이건 전혀 증거 능력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사하고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상한 건데. 근데 이번에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태블릿 PC를 취득한 곳이 방송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국조 현장에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니까 그날 밤에 그냥 때리니까 네. 여론이 유지가 되니까. 아니 근데 이완영 간사도 JTBC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런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날 밤인가 그 다음 날인가 JTBC가 거의 이완영 특집을 하다시피 네. 다뤘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 협상하는데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하더라고. 그래서 아 방송이 이렇게 세구나. 세고 JTBC에는 끈이 없나 보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번 최순실 박근혜 사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사태가 아니라 국정농단. 국정농단. 사태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태. 예. 예. 한마디도 안 져요. 그래, 네. 박범계 의원이 진짜. 아니, 뿜게. 아. 언론 역할이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서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최 의원이 언론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저는 있으니까. 뭐 그거 30년을 네. 언론계. 언론 전문가죠. 네. 이거를 사람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바꿔지겠냐.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네. 언론개혁 법안들은 다 예, 제출돼 이미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고 그 핵심 내용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과정의 의결 정족수 문제. 예. 예. 그런 거거든요. 강화하는 거죠? 네, 그걸 강화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의결 정족수를 절대 의결 정족수로 해서 사장을 뽑는다고 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게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집권 세력의 의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집권 세력이 정말 그 나라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내가 진짜 방송에 의지하지 않고 일을 잘해서 평가받겠다. 그렇게 해야죠. 예, 네.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도 한편으로 보면 시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무지하게 고민을 예. 많이 예. 해요. 예. 집권에서 뭐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이런 거 맡아서 위원장 하시고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사 사장하세요. 어머, 저한테도 이제,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 하마평이 막 네. 그냥 막 난무하는군요. 던지는구만요. 여기는 우아한 곳이, 우라지게 아부하는 곳.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니, 넘어가시죠. 뭐 박범계 의원 하실 거 많죠. 그렇죠. 금태섭 의원님. 예. 이번에 계속 그 지목받았던 게 증인들 불출석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불출석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안 나온 게 낫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위증이나 불출석이나 이게 너무 불이익이 작아서 사실은 어차피 또 이 다른 걸로 크게 처벌받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나가는데 이거 정말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이 법사위 간사님. 아, 금태섭 의원님. 예. 이건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것도 법률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법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국토특위에서 수사상 이유로 또는 재판상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하게 하고 또 자료 제출 거부 못하게 다 해놨어요. 장치는 다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조항. 제재 조항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징역형으로 무조건. 이번에 국민들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 정말 이거 강화해야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안 터져서 안 터져, 청문 같은 거 예.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예. 어우, 멋지세요. 거의 뭐 우리 정권 교체를 예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예. 나중에 혹시 내가 또 불려갈 수 있을까봐. 자, 우리 박 의원님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청문회에서 알짜배 이야기한 거는 예. 굉장히 좀 신선했고 예민한 준비를 거예요. 또 많이 했는 것 같다는 예.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알짜배를. 예. 그게 알짜회예요? 알자회예요? 알자회. 알자회. 알고 지내자 뭐 이런 그런 뜻이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회를 YS가 척결한 이후로 다시는 이런 군사 조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자회는 제가 두 채널에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추적 중이고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위험하고요. 예. 알자회는 하나회 때에 같이 척결이 됐는데 하나회는 완전히 숙청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그 당시 도려냈어요. 예. 근데 알자회는 그 하나회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근신. 아,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이거. 예, 그때 이제 YS 때 예. 일종의 근신. 다시는 뭐 이렇게 준동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좀 근신을 시켰는데 이 알자회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겁니다. 근데 뭐 국방부 장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알자회 실체가 없다는 네.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우병우 민정수석조차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그 존재는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대 내에 소위 군인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저희 참여정부 때 말 그대로 군인사 체계를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사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 MB조차도 뭐 좀 파행을 했지만 군인사 체계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군인사가 완전히 뭐 그 저에게 전달해 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뭐 개판이 됐다.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개판. 뭐 전달한 전원이니까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파행, 인사 파행, 개판의 주요한 원인이 알자회가 있고 알자회에 대응하는 또 다른 그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개봉박도 제가 좀 준비하고 있고. 예. 근데 일각에서는 그 예전에 추 대표가 계엄령 발언해서 막 엄청난 폭격을 맞았는데 추 대표도 이 알자회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대표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알고 하신 거냐 뭐 그렇지 않았냐 했더니 정말 알듯 모르듯한 그 연하시 중에 미소를 띄우시던데. 그럼 그냥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들 제가 그날 이제 발표한 그 공표한 내용 중에 이분들이 향후 인사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네. 추 대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야당 당수로서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은 정보를 뭐. 네. 근데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당수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네, 당 대표죠. 네. 아, 과거 예. 저기 김영삼 당수 뭐 지금 알자회 이철승 뭐 이런 시대에 쓰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알자회 용팔이 사건, 강목 사건 이게 지금 막 그 당수. 아, 갑자기 그때 단어를 쓰니까 그때 또 쓰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 예. 얼굴은 20대인데 말씀은 뭐 원내 총무가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박보계 의원이랑 대화 진행하겠습니다. 아우 재밌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광고 듣는 중에 우리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조금 웃느라고 마이크에 조금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고. 자, 어쨌든 국정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네. 한 번만 더 남았던 것이고. 이제 할 일은 이제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과제는 특검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특검 박영수 특검이 지금 일단은 국민들한테는 지금 잘하고 있다. 네, 그렇죠. 현 단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뭐 다 이제 기밀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주 한 건씩은 처리를 한다, 터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영수 특검의 상징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 건물을 구하는데, 특검 사무실을 구하는데 기자분들이 뭐 수십 명, 지금 뭐 수백 명이 지금 그 완전히 그 뻗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뻗치기란 표현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건물을 하면 실외에서 뻗치기를 해야 되니까 기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실내에서 뻗치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무실을 구했다라는 이 정도로 치밀하고 배려. 이 정도면 저는
우리가 염원하는 네. 한 최소한 7, 8명 그 월척들은 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요새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나 특검이 정의를 실현해 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딱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죠. 이랬다가 또 배반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도. 네, 똑같아요. 네, 똑같은 국민들이 딱 요 생각. 마음이. 마지막에 용두사미가 될 거다. 네, 그때 끝까지 지켜봐야죠. 네. 근데 박영수 특검이 잘한다는 거는 박영수 특검도 그렇지만 다른 특검모나 다른 이제 검사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게 박영수 특검이 좀 쉬어라 했더니 쉬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안 쉬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해요. 눈알이 터질 정도라고 그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느끼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뭔가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론이나 또 뭐 언론이나 전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할지 특검이 제대로 할지는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 박영수 특검은 원래는 나중에 이제 중수부장도 하고 했는데 원래는 그 깡패 사건 이런 거 하던 강력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마음이 따뜻한 데도 있고. 네. 예. 근데 그 저를 아주 좋아하시죠. 그 예. 온 우주가 완전히 완전히 금태섭이요. 그냥 기승전 자기 자랑. 그래도 할 말을 까먹어 버릴 뻔했어.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노승일 씨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노승일이 최모 특검 검사보에게 네네네. 모든 걸 내가 다 얘기해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잠시 생각한 뒤.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직방 나왔으면 구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잠시 생각한 뒤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일을 하고 옷을 벗으면 그 또한 영광이 아니겠느냐. 네. 그 말에 감동해서 다 얘기했다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지. 결국 관건은 저는 뭐 김기춘 씨는 처리한다고 보고요. 아직 그 냄새도 아직 안 피우고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처리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박수 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결과가 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결과를 내놔야겠죠. 예. 근데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아까 최민희 의원이 15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옆가지로 세서 본질적인 수사는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뇌물 사건 특히 삼성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 거의 목 밑까지 왔다고? 예, 왔다고 보여지고요. 수사 강도가 엄청나게 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뇌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기춘, 우병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이제 정유라 들어오면 최순실의 해외 재산 내역, 조성 내역 거기서 더 나가서 5촌 거기까지 비싼 사건까지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다 털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지금 70일까지잖아요. 수사기간이. 예, 1차. 한 달 연장 가능한 겁니까? 30일이요. 예. 근데 사인은 황교안이 황교안 대행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30일 연장하라고 매일같이 우리가 연부를 해야죠.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연불. 아니, 기도. 연불, 기도. 다 기도와 연불. 기도와 연불을 매일같이. 70일이 2월 말까지입니까? 2월 말인가요? 계산하면, 예, 2월 말. 2월 말. 예, 예. 만약에 그때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난다면은 황교안이 사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2월 달에는 저는 결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탄핵 봅니다. 결정? 예. 오, 2월 안에는. 예, 2월 중순. 그래요. 저는 1월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맞추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입니다. 예. 조윤선 장관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조윤선 장관부터 해서 다른 문체부에서 거의 뭐 청문회나 이런 데 국정조사 이런 데서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특검에서 뭔가 확실한 물증을 잡았기 때문에. 진술을 받았죠. 물증도 잡았고. 그죠. 물증이 중요하니까. 예. 이거 언제 방송돼요? 아까 얘기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물증으로 아마 그 블랙리스트를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입수를 했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누구로 상징되는
그런 표시들이 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네.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지칭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드디어 김기춘이 그 40년.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 시비 걸잖아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15번. 예, 15호. 15호. 자, 지금 청문회를 얼마 동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 기간하고 다 해가지고 30일 한 거죠. 한 달. 예. 간사로서 한 달 총평 혹은 소회 말씀해 주세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저는 이렇게 뜨거운 국민들이 뜨거운 이렇게 관심과 열의를 이렇게 보여줄 줄 몰랐습니다. 너무 근데 두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질의를 끝내고 나면 이 댓글이 그냥 뭐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따라붙는데 예. 잘한다고 격려도 있지만 비판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욕설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 국민들 이게 이 직접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다 수사대. 완전히 진짜 이렇게 피드백이 있고 예, 그 예, 국민들이 진짜 지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물어봐라. 막 이렇게. 예. 그래요. 이재용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재용 구속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검이 그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저는 목표로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삼성이 뭐 제가 그때도 이것도 제보를 받아서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린 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그 이제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홍한선 본부장이 퇴직을 한 뒤에 2016년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 1월 첫째 주에 신설된 프라이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투자 회사에 고문으로 취직을 합니다. 네. 그쪽으로 지원한 거라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고 그날 공개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주 저인망식의 엄청난 그 계좌 추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 우리 재계 1위 아니겠습니까? 과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구속된 이후로 지금 몇 년 만인데 저는 특검이 목표로 하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근데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너무 젊어서 휠체어도 못하고 환자복도 못 입고 방어할 아주 중요한 수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쯤은 이제 보통 지병이 도지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제자에 아주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묘한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지금 엮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대기업들의 지금 출연 이 774억 원의 두 재산 출연을 그렇게 엮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공갈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우리. 그런데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네. 공갈 쪽으로 뭐 이렇게 네. 이 사건을 몰아가는 그런 보도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 예, 그런 작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대답이 됐어요. 어머. 저 웃겨오세요. 진짜 조금만 더 해보세요, 붕괴. 아니 요즘 네티즌들한테 조금 사랑받는다고 네. 오버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이제 아니라 이동형을 능멸하고. 이동영 작가님이 이게 이 주제를 전환할 때 굉장히 싸늘하게 전환을 해서 그게 이분 매력이고요. 그렇구나. 예. 자, 최순실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그 특검에서 지금 3번째 불렀는데 3번 다 거부했습니다.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딸 핑계를 대더라고요. 딸이 잡혔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서 못 나간다. 이번엔 공황이라 그랬어요? 특검에 이렇게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잘 없죠. 지금 특검에서 강제로 데려다 놓을 방법이. 아니 청문회도 안 나간다 그러고 특검 조사도 안 받겠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머, 대통령급이에요, 정말. 그 진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가서 해명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금 진짜 막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근데 해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해명할 수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나가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죠. 아니 근데 특검도 계속 거부하면 강제 구인을 못 하는 건가요? 체포영장 발부해서 발부해서 그럴 수는 있죠.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그러면 하면. 말을 안 하면 네. 뭐 그거 뭐 묵비권 하면 뭐 어쩔 수 아니 없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뭐 기자간담회 이런 거는 하지만 물어보는 데는 안 가잖아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살짝 옆으로 빠져보면 괜찮 1월 빠지세요. 9일날 네. 기자간 네네 1월 9일날 기자간 다음에 예. 한대요. 그거 완전 위헌이죠. 네, 근데 지난번에 기자들은 1월 1일날 한 것도 위헌인데 위헌이죠. 완전히 지금 이제 재미 들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재미들은 기자들은 또 가나? 그거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여기 보이콧? 왜 여기를 가냐 하는 보이콧 분위기가 있다는데 저에게 그 1월 1일 날 박통이 그 기자간담회를 한 뒤에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야, 박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를 도와줘. 조금 식을라니까 또 약을 탁탁 올리네. 국민들 약을 오르게 한다고. 예.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역효과만 역효과 나는 거죠. 예. 그럼 1월 9일날 하면 딱 한 방송만 가게 되나? MBC? 아니 주변에서 그런 판단도 안 하는지 그렇게 역효과가 났는데 아마 주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하셨습니다 이런 그쵸, 사람들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네. 또 하신다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자간담회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촛불이 타오를 것 같아서. 예. 자, 그리고 1월 지금 세 번째 변론기일, 현재가 세 번째 변론기일까지 잡은 거죠, 지금? 예, 잡았습니다. 1차 변론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1차 변론기일 어제 뭐 9분 만에 끝났다 그러고. 예, 안 대통령이 안 나왔죠. 나왔으니까. 근데, 3차 변론일에 이제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예. 여기도 안 나가면 어떻게 못합니까? 최순실이 만약에 헌재 재판도 안 나가. 헌법재판도 지금 탄핵재판도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영장을 끊어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안 나가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이상하게 지금 표정이 국태도 의원님 표정이 지금 거의 이도경 작가님 보기에는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대통령은 탄핵을 빨리 끝내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빨리 권한을 찾고 싶다. 근데 질질 끌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제도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순서가 이제 정호성부터 합니다. 예. 정호성 증인신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종범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정호성이 사실은 많이 불었습니다. 정호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예. 아니, 알기 쉽게 표현하라는. 예. 그 많이, 진술을 많이 했고요. 아시다시피 안종범은 뭐 업무 수첩 17건이 다 압수되는 바람에 거기에 다 깨알같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도 최순실한테 이거 딱 너 이거 그래도 부인할래? 이제 그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재만 안봉근이 수침 불명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잠적했다라는. 네,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우병우처럼 막 또 네티즌이 찾아야 되나요? 막 공개 수배. 저는 이재만 안봉근이 안봉근? 예, 이재만 안봉근이 저는 안 나와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네. 만약 그자들이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지금 검찰 수사 결과는 피했는데 안 나온다. 그 순간 저는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검에서 뭐 참고인 이런 게 아니고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 방향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 헌재 얘기 또 특검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예, 그러시죠. 해봅시다. 예. 오늘 서청원 의원이 우리가 오늘 방송이 4일날 녹화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오히려 비대위원장 보고 네가 나가라. 네, 임명진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인적 청산이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또 한 번 쪼개지나요? 2차 핵분열 가능성이 아니면 체세포 분열? 2차 분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차 분열하면은 또 다른 당을 만들진 않을 것 같고 떠날 사람은 이제 개혁 보수신당으로 갈 테고 예. 남은 사람은 친박 핵심만 남게 그렇겠죠. 되고 예. 이렇게 되면 더민주로서는 유불리 따지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는요 그 새누리당이 이미 이제 그 99명이 쓰되 그냥 어떤 분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좀비 정당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가 어떻게 2개가 되건 3개가 되건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들은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비 정당이 진짜 맞는 것 같네요. 그쵸? 예, 뭐 추구하는 바도 없고 사실 지금. 예,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임명진 나가라 하면서 뒤에 붙인 말이 조기전대를 요구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은 뭘 믿냐?
전국위원회에 쾌거가 있었잖아요. 네. 이 시작이요.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전국위원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하면서 안 나왔죠. 이 당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를 엄청 믿나 봐요. 저는 결국은 그래도 임명진 위원장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보수신당. 그 앞쪽에 개자가 붙어 있는 개혁 보수신당. 개혁 보수신당이 떴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임명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가면서 뭐 친박 핵심들 다 제거하겠다. 쫓아내보내겠다 하면서 새누리당이 더 올라가고 개혁 보수신당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맛을 새누리당 내에 철저한 친박들, 골수 친박들 아닌 의원들, 대다수 의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는 그 임명진 위원장을 글쎄요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그렇게 될까요? 뭐 그럼 근데 임명진 위원장이 진짜 나가버리면 진짜 새누리당은 어쩌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까먹으시면 안 돼. 1월 6일까지 너너 안 나가면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야.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4일. 이틀 남았. 의원들이 아마 중도파 의원들이 뭐 좀 그래서 뭐 입원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임명진 위원장이 항의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당이라는 거 존재 이유는 집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새누리당도 분당되든 말든 간에 본인들도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도 낼 거고 뭐 할 텐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황교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분이 7.9% 나온 여론조사 꽤 많이 여론조사에서 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보다 높으세요. 7.9%. 황교안 총리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황교안 총리 그 대행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꽤 있잖아요. 뭐 검증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특히 LCT 사건과 관련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2013년도에 8개 군데의 그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을 허가를 해 주는데 7개는 다 지역 지구로 돼 있는데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LCT라는 사업으로 허가를 해 준 거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황교안 대행이 본격적인 검증이 되면 또 제가 예전에 뭐 청문회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뭐 삼성 관련된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총리 대행자가 대통령이 거리돼 가지고 지금 대행을 하는데 대행자가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놓고 대통령 후보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대행자를 만든다. 저는 그건 국민이 용납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집단은 뭐 국민이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으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뭐 그 검증의 문제지만 지금 어쨌거나 그냥 뭐 누구라도 해서 막으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황교안이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탄핵이 되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려 그러면 국무총리를 간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나요? 경제부총리. 유일호?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선거를 다 지휘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제가 재판 중인데요. 유일호 부총리가 증인이세요. 그런데 바쁘셔서 못 나오셔서 저의 선거법 재판은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 이해관계로 따지면 계속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2번 했어요. 근데 검사 쪽에서 유일호 부총리를 증인으로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재판은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 권한대행 2 했으면 좋겠어. 출마해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 중에 선거법으로 고발되시거나 재판하신 분들 보면 어쨌든 다 100만 원 이하로 나오거나 무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들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우병우표 기소잖아요. 표적 사정에 표적 기소.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약한 건이에요. 그럼 걱정 안 우리 해도 최민희 의원님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건데요. 다 아세요. 제가 별로 안 도와줬다고. 저 삐졌는데. 저한테 엄청 힘었습니다, 저를. 제가 새해에 빠삐용으로 살기로 해서. 빠삐용 또 뭐예요?
빠삐용은 어디든 필요한데 빠지지 말고 또 삐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자. 예.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빠삐용 해드릴게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좀 따뜻한 얘기 해봅시다. 아까 1부에서 최민희 의원님이 뭐, 새해가 새해 같지도 않고 연말이 연말 같지도 않다 그랬는데, 전국이 뭐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모처럼 국회에서 아주 훈훈한 네.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제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간접 고용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가 직접 고용하는. 예. 그래서 정규직이 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걱정하지 않으시고 예.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 새누리당이 자기들 한 것처럼 숟가락 얹으려고 뭐 식사 같이 하고 감성. 있고 뭐 어깨 주무르주고 예. 이게 약간 그 성희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요거 좀 설명 좀 해서 이게 누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걸 아이고, 만든 당연히. 우리 19대 때 하려다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한 일입니다. 우윤근 사무총장께서 7검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 절. 큰 절을 하는 바람에. 이게 민주당의 정신이고 민주당의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숟가락을 올라타는 게 아니지. 숟가락을 올려. 예,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예. 너무 웃겨요. 그래서 그 여성 그 아주머니 여성 노동자 그분이 제가 사진을 딱 보니까 약간은 좀 난처한 느낌이 있겠다. 그 표정상. 네. 금 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하여튼 정세균 의장님 지금 국회의장 되시면서 당적은 탈당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그렇지. 되니까 국회에서 예. 이런 일이 예. 생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세균 의장님하고 우윤근 사무총장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 지형을 만드신 국민들이 이뤄주신 거예요. 좋은 해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더민주가 일당이 되고 네. 혹은 뭐 정권이 교체되고 뭐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맞습니다. 또 한번 예. 2번이 아니지 이제 1번이에요. 우리 1번이죠. 1번에 투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이 되고 나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역시 또 인간관계가 꼭 있게. 우주가 또 금태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큰 병입니다 이거.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2번이 이제 1번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각종 선거 때 준비했던 뭐 점퍼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나도 못 써서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원래 다 새로 만듭니다. 네, 그 선거 때 입고 다니면 정말 굉장히 싼 거 쓰고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2번 1번 바뀌고 1번 2번 바뀌고 유불리는 전혀 없겠죠 선거할 때 국민들이 다 아시겠죠. 일이 유리해요. 근데 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이 조금 유리해요. 일이라고 찍는 분들이 좀 계시죠. 예, 왜냐하면 특수계층. 그 어르신들은 늘 1번을 지지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게 꼭 새누리당. 그럼 폄하 발언이 아니시죠? 아니죠. 이건 예. 뭐냐면 좀 그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의석수가 많은 당을 늘 미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네, 네. 분들이 예. 계셔서 자, 그게 보너스 한 2%쯤 되겠네요. 2%. 2% 너무 크게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2%면 저 이겼는데. 막 던지시는군요, 진짜. 네.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하나만 더 할까요? 새누리당 이야기 했으니까 국민의당 얘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고, 예. 주승용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김성식 의원이 떨어졌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더욱 호남 색채가 짙어지는 거 아니냐 싶어서, 예. 안철수 전 대표하고 호남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다. 그리고 뭐 집거를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네. 가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국민의당도 분당될 가능성을 또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건 뭐 우리 금태섭 의원님 왜 저를 자꾸 왜? 왜냐하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고 아.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참. 하여튼 근데 잘 못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거기서도 계속 분열이 생기고 있고 근데 의논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김병준 오랫동안 총리 내정자 예, 역을 한달간 하셨던 총리 내정자. 분이 예. 처음에 뭐 당대표로 온다 그랬을 때도 다른 의원들이 왜 의논 안 하고 갑자기 했냐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말씀해 우리는 주세요. 뭐 금태섭 의원님이 전략기획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탤 말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이참에 폭탄 발언하면 안 되죠. 이참에 야권 승리를 위해서 좀 통 크게 거기까지만. 예. 네, 누님. 예. 예. 예, 미국에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긴 여정은 아니세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김동철 의원이 또 문재인 의원
디스했고, 정병국 의원이 문재인 주변의 제2의 최순실 그림자 디스했고, 정우택 의원이 문재인 허언 입증 디스했고, 주승용 의원이 비겁한 행위 디스했고, 전정배 의원이 문재인 패권주의에서 끼어나요. 예. 오늘 아침에 이거 오늘 아침에 다 이해한 겁니다. 하루에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렇게 다. 그렇군요. 예. 기승전문이라고. 예. 기승전 문재인 비난. 그러니까 새누리당, 뭐 국민의당, 비박신당 할 것 없이 문재인 융단 폭격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예, 감수하면서 통 크게 하나하나 설득하고 밟을 건 밟고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대세론이 형성됐을 때 예. 대세론이 형성된 후보에 대한 검증이 가장 셌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미 검증을 다 받았잖아요. 네. 새롭게 나오는 게 없고 나머지는 음해이거나 음해성 공격이잖아요. 이거 오히려 긍정적인 거다. 오히려. 네, 저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뭐 문 전 대표님 스스로 대세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이 촛불 민심에 대해서 이 누란의 위기라고 국가와 민족 또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데 이렇게 전부 다 입 달린 분들은 다 지금 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 너무 똑같이 그런 표현하셨어. 것을 왜 누가 또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대세론으로 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그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 전 대표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그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갑자기 뭐 황교안 직무대행이 출마설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분들은 모르고 문 대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의 미래가 이회창이다 요 얘기 해가지고 그거를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근데 지금 웃기는 얘기로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셔서 절대로 미래가 그렇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흔드는데 지지율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너무 흔드니까 30% 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흔들기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예. 저는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우리 당 후보들 보면 배가 부르다니까요. 네, 한 분 한 분 보세요. 안희정, 박원순, 게다가 대구에서 김부겸. 김부겸은요 유시민도 못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문재인, 이재명. 보고 있으면 배가 부른데 싸움에서 이길 걸 생각하니까 허기가 지시죠. 허기가 지죠. 네, 그러면 밥을 먹고. 사회 대개혁, 적폐 청산 그거 해야 됩니다. 그 이회창 씨가 잘하는 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공직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일단 아들들은 무조건 군대 군대 가죠. 그런 게 생겼어. 제가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안희정 지사가 아들이 피부병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도저히 심해서 넌 못 있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버틴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래서 나는 군대 가야 된다. 근데 너무 심해서 돌아왔대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군대 안 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좀 낫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간다고? 다시 신검 봐서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이걸로 보면. 1% 뛰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이 말로요? 안희정 지사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완전 금태섭 버전. 자, 또 하나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할 거. 아까 이제 박광계 의원이 정유라 얘기했으니까. 지금 덴마크 법원에서 한 달 구금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유라는 우리 특검에 딜을 시도한 것 같아요. 불구속 해주면 내가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절했죠?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상태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덴마크에 몇 분 가 계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라의 강제 추방과 한국으로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덴마크법이 있고 덴마크법만 있는 게 아니라 EU법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추방하고 강제 국내 송환 방법으로 가면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더 걸릴지 기약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럼 자진귀국. 그럽니다. 또 하나는 정유라가 아이를 계속 언급하면서 유럽은 왜 사생활 보호와 애들의 인권 이거 굉장히 강하죠. 예민하거든요. 네. 그거를 교묘히 이용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며칠 상관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검 또 국조특위가 함께 좀 의논을 좀 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조특위와 특검 관계자가 덴마크로 가서 정유라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 아마 정유라의 핑계는 자기가 국내 송환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 애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걸 핑계로 지금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뭐 법무부와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는 힘든 건가요? 빨리 들어오는 건? 예. 사실상 자진귀국 예, 설득해서. 그거 이외에는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사실은 그 최준실과 정유라의 범죄 행위 이런 게 미운 거지. 정유라 아들은 뭐 전혀 완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아이는 뭐 예, 물론입니다. 무조건 예. 보호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정유라가 구속되면 한국에 귀국해서 얘를 데리고 구치소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나이가 지났죠. 못 들어갑니다.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 저는 제가 감옥 갔을 때 또 뿜했어, 뿜! 또 뿜이야. 그때 그 구치소 안에서 젖 먹이는 걸 봤어요. 어린애는 그게 갓난애기. 갓난애는 허용이 되죠. 얼마까지는. 예. 근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 아빠하고도 연락을 안 한다 그러고 그 할아버지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 의원님을 바라보면서 한 이유가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예. 알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상의를 하면 그 수감되는 그 수용실도 특수 깜빵이라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특수룸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 아이를 보호 조치할 수 있는 협의하면 그런 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몇 살이죠? 2살. 어리구나. 예, 충분히 그건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다니까요. 젖 먹이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물론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말씀하세요. 지금 한 20여 명이 넘는 기자분들이 지금 거기 뻗치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안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덴마크 정서는 한국 정서하고 조금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 기자분들이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이가 있는 그 집. 예. 집 앞에서 뻗치고 굉장히 있죠. 조그마한 마을이래요. 한국으로 치면 아주 시골 마을 이런 곳이랍니다. 아니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오늘 경찰 신고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자들 좀 그래서 해달라고. 좀 현명하게 좀 잘 대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빨리 들어오면 다 해결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최순실의 입이 열릴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예,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예. 애들 인권 이런 거는 우리 당연히 훨씬 더 잘. 그러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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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확실히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뻑뻑이 의원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예. 어땠습니까? 한 시간 동안. 할 말 다 하셨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우리 4명 콤비가 이렇게 잘 맞네요. 너무 케미가 잘 맞아. 네, 너무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뭐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했습니다. 아주 흐뭇하고 좋습니다. 제가요 길거리 네. 캐스팅이야. 아, 그랬어요? 지나가는데 지난주에 아.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왔다가 또 삐져시 또 삐졌는데 제 빠삐용. 네.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제가 직접 몰고 네. 가는데 앞에 예. 그자가 있는 거예요. 캐스팅 되고 싶어서 서 있었을 거예요. 야, 금태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니? 자, 박 의원님 대전 서구죠 지역구. 예. 그 2012년 대선 때 결과가 어땠어요? 저는 이겼습니다. 아, 이겼습니까? 3% 이겼습니다. 3% 가깝게. 충청 지역 졌는데 전체를. 예. 14% 뭐 충남, 충북 14%로 지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군이 이겼습니다. 진짜 훌륭하시다. 이번에는 10% 차 이상으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 우리 청취자들께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예. 있는데 저희가 253개 지역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취자분들, 우리 권리당원들, 지지자들 저희 253개 지역구 자기 주소지로 가서 예, 그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원내일 수도 있고 원외일 수도 있고 대선 때 자봉이 되시기 위해서
당원들은 당원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기 위해서 네. 지역구 중심으로 모여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 2016년 마지막 날도 광장으로 가셨죠? 네. 네. 그 연주 다 보셨어요? 연주 못 봤어요? 시작됐을 때 왔어요. 그랬어요? 왜냐? 버스가 못 빠져나가서. 아. 지역구에 다 같이 갔는데. 아, 같이 가셨으니까. 예. 예. 빨리, 아쉽네. 예. 그래서 너무 정말. 근데 신대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랬어요? 우리들이 음반법도 만들고. 어. 잘 알기도 하고. 뭐, 공연은 못 봤지만, 촛불 시민들의 음성은 따오셨을 거 아니에요? 따왔죠. 예. 이분들의 염원대로 더 좋은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4명도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 우리 박범계 의원 오셔서 더 풍성했던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머리 새해 복 너무 많이- 멋지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혜섭 의원님은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이완영 간사님보단 좀 나신가요? 양질이십니다. 아. 그런데 본인이 달더라고. 이건 새누리당 지도부의 방침이라 좀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시네요. 솔직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완영 이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너무 충격에 빠졌거든요. 위증 모의 의혹. 그러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뭔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밝히려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위원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작당 지금- 모의를 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 처음 이 얘기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예, 작당을 그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추측, 단정 짓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도 한 번도 고발 안 됐다는 게 난 놀라운데, 아무튼 작당 모의 의혹이 있죠. 왜냐하면 네. 협상 파트너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의혹으로, 예. 예, 의혹으로. 예, 보면은 쭉 과정에서 사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 네. 그렇죠. 그건 정말, 예. 검찰의 이미 제출 물론 나가가지고 또 그걸 예. 압수한 거기 때문에 과정이 어찌됐더라도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이나 최순실 측이나 다 이거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 이상한 논리죠. 이상한 진짜. 논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만 의원도 인정을 해요. 경찰 출신 그분도 이거 별 효과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물어봤다.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과 없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의도가 있는 의도가 거죠. 있고 무리한 걸 통해서 뭔가 국민적 이미지가 이게 태블릿 PC 이거 뭔가 야로가 있다. 이렇게 참 비속어 쓰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야로가 있다라고 비속어만 써요.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완영 간사가 의심받을 짓을 좀 했죠. 아니 근데 어쨌거나 그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예. 잘 아시지만 말하자면 어떤 도둑이 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공직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왔는데 거기 물방울 다해가 있었다. 예. 그 도둑질은 완전 불법이죠. 근데 그걸 도둑이 이제 검거돼서 잡히니까 그 공직자 다이아를- 수입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갖고 있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예. 이건 전혀 증거 능력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사 하고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상한 건데. 근데 이번에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태블릿 PC를 취득한 곳이 방송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국조 현장에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니까 그날 밤에 그냥 때리니까 여론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완영 간사도 JTBC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런 질문하고 난 뒤에 그날 밤인가 그 다음 날인가 JTBC가 거의 이완영 특집을 하다시피 네. 다뤘어요. 그랬더니 약간 협상하는데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이렇게 세구나. 세고 JTBC에는 끈이 없나 보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번 최순실 박근혜 사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사태가 아니라 국정농단. 국정농단. 사태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태. 예. 한마디도 안 져요. 그래, 박범계 의원님 진짜. 뿜게. 언론 역할이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서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최민희 의원이 언론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저는 있으니까. 그거 30년을 네. 언론계. 언론 전문가죠. 네. 이거를 사람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바꿔지겠냐?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네. 언론개혁 법안들은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있고 그 핵심 내용이 공영방송 사장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어제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야당 간사로 맹활약하신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뿜검계라고 했다는데 뿜범계가 아니고 박범계라고 박범계 의원이 직접 정정해 주셨습니다. 자,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은 뭐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 욕도 좀 드셨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댓글이 굉장히 안 좋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뿜을 수가 있냐고. 그러더니 뭐 1시간 지나고서는 바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네.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가 마이크에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왜 웃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 장제원 의원이 잘해요. 예, 제가 이제 다른 당 이제 아까 보수신당이죠. 예. 뭐 여기는 공식 명칭이 어떻게? 개보신당. 장재원 의원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잘하는데 힘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김기춘 증인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도 하던 분인데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최경숙 그 이제 이대 학장 김경숙. 아, 최경숙이라고 제 동네 아줌마가 네, 김경숙 증인 상대로 막 그 호통을 치다가 1초 남겨놓고 거의 그 위원장님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김성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런데도 그때도 한번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처음 드리는 얘기인데 이때쯤에서 나올 것 같다 하는데 딱 나오는 그래가지고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뿜었어요. 그래요. 네, 청문회 과정은 사실은 우리 뭐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만 그 의원님도 상당히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밝혀내겠다는 계획에 들어가셨겠지만 어때요?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실제로 성과하고 좀 맞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6차 청문회까지 했는데 이제 7차 청문회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여러 번 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고 솔직한 얘기로는 과거의 청문회들이 너무 질이 멸렬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특검이 개시되는 한 12월 중순 그거를 좀 가교 역할만 하면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반응들이었고 그래서 그 반응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뭐 수사권도 없고 뭐 한계가 있잖아요. 아, 역시 알아주시는군요. 아니 근데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증인들의 파렴치한 모습이 그렇죠.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느낀 했어요. 거죠. 네, 예, 그거 저쪽이 그냥 완전 다 느꼈고. 거짓말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 쪽의 청문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예, 그거 느꼈으니까 그렇죠. 진정성.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88 청문회를 생각하시면서 예. 왜 노무현 같은 스타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이 아, 있었는데 명패 왜 안 던지냐? 뭐 하여튼 근데 그때는 청문회만 실시했던 거고 지금은 사실 검찰 수사에서 거의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새로 나올 게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청문회 처음이라서 증인들이 지금보다 좀 착했어요. 답변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짓말하고 안 하고. 달코 다른 네, 달코 다른 증인들이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과정의 의결 정족수 문제. 예. 예. 그런 거거든요. 강화하는 거죠? 네, 그걸 강화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의결 정족수를 절대 의결 정족수로 해서 사장을 뽑는다고 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만으로. 그래서 예. 이게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집권 세력의 의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집권 세력이 정말 그 나라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내가 진짜 방송에 의지하지 않고 일을 잘해서 평가받겠다. 그렇게 해야죠. 예, 네.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도 한편으로 보면 시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무지하게 고민을 예. 많이 예. 해요. 네. 집권에서 뭐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이런 거 맡아서 위원장 하시고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사 사장하세요? 어머, 저한테도 이제, 아이, 고맙습니다. 아, 하마평이 막 그냥 막 난무하는 던지는구만요. 여기는 우아한 곳이, 우라지게 아부하는 곳.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니, 넘어가시죠. 뭐 박봉경으로 하실 거 많죠. 그렇죠. 금태섭 의원님, 예. 이번에 계속 그 지목받았던 게 정인들 불출석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불출석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안 나온 게 낫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위증이나 불출석이나 이게 너무 불이익이 작아서 사실은 어차피 또 이 다른 걸로 크게 처벌받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나가는데 이거 정말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이 법사위 간사님. 금태섭 의원님. 예. 이건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것도 법률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법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국토특위에서 수사상 이유로 또는 재판상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하게 하고 또 자료 제출 거부 못하게 다 해놨어요. 장치는 다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조항. 제재 조항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으로 무조건. 이번에 국민들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 정말 이거 강화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안 터져서 안 터져, 청문 같은 거 예.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예. 멋지세요. 거의 뭐 우리 정권 교체를 예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예. 나중에 혹시 내가 또 불려갈 수 있을까봐. 자, 우리 이제 박 의원님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청문회에서 알짜회 이야기한 거는 예. 굉장히 좀 신선했고 예민한 준비를 거예요. 또 많이 했는 것 같다는 예.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알짜회를. 예. 그게 알짜회예요? 알자회예요? 알자회. 알자회. 알고 지내자 뭐 이런 그런 뜻이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회를 YS가 첫 결한 이후로 다시는 이런 군사 조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자회는 제가 두 채널에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추적 중이고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위험하고요. 예. 알자회는 하나회 때 같이 척결이 됐는데 하나회는 완전히 숙청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그 당시 도려냈어요. 예. 근데 알자회는 그 하나회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근신.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이거. 예, 그때 이제 YS 때 예. 일종의 근신, 다시는 뭐 이렇게 준동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좀 근신을 시켰는데 이 알자회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겁니다. 근데 뭐 국방부 장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알자회 실체가 없다는 네.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우병우 민정수석조차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그 존재는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대 내에 소위 군인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저희 참여정부 때 말 그대로 군인사 체계를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사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 MB조차도 뭐 좀 파행을 했지만 군인사 체계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군인사가 완전히 뭐 그 저에게 전달해 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뭐 개판이 됐다.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개판. 뭐 전달한 전원이니까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파행, 인사 파행, 개판의 주요한 원인이 알자회가 있고 알자회에 대응하는 또 다른 그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개봉박도 제가 좀 준비하고 있고. 예. 근데 일각에서는 그 예전에 추 대표가 계엄령 발언해서 막 엄청난 폭격을 맞았는데 추 대표도 이 알자회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대표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알고 하신 거냐 뭐 그렇지 않았냐 했더니 정말 알듯 모를 듯한 그 영화 시즌의 미소를 띄우시던데. 그런 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들 제가 그날 이제 그 공표한 내용 중에 이분들이 향후 인사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네. 추 대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야당 당수로서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은 정보를 뭐. 근데 너무 하시지 않으세요? 당수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네, 당 대표죠. 예. 아, 과거, 예. 저기 김영삼 당수 뭐 지금 알자회 이제 이철승 뭐 이런 시대에 쓰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알자회 용팔이 사건, 강목 사건 이게 지금 막 그 당수. 아, 갑자기 그때 단어를 쓰니까 그때 또 쓰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 예. 얼굴은 20대인데 말씀은 뭐 원내 총무가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박범계 의원이랑 대화 진행하겠습니다. 아우 재밌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광고 듣는 중에 우리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조금 웃느라고 마이크에 조금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 양해해 주시고. 자, 어쨌든 국정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네. 한 번만 더 남았던 것이고 이제 할 일은 이제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과제는 특검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예. 특검 박영수 특검이 지금 일단은 국민들한테는 지금 잘하고 있다. 네, 그렇죠. 현 단계는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뭐 다 이제 기밀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주 한 건씩은 처리를 한다, 터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영수 특검의 상징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 건물을 구하는데, 특검 사무실을 구하는데 기자분들이 뭐 수십 명, 지금 뭐 수백 명이 지금 그 완전히 그 뻗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뻗치기란 표현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건물을 하면 실외에서 뻗치기를 해야 되니까 기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실내에서 뻗치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무실을 구했다라는 이 정도로 저는 이제 김기춘, 우병우 그렇죠. 예. 법꾸라지들. 자, 우리는 법꾸라지 하지 맙시다. 금태섭 의원님. 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계획은 없습니다. 청문회 증인 그 아무나 나오는 거 아무나 아니에요? 여기는 목표가 10선이세요.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온 우주에 남자는 혼자 남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청문회 국정조사 어떻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는 1월 9일 날 이제 종합청문회 남겨져 있는데 저희 야당 측은 한 30일 더 연장을 해서 특히 정유라가 이제 송환이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뭐 저쪽에 새누리당 저건 아주 뭐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청문회 때는 지금까지 못 본 사람들 나오는 겁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동안 동행명령도 끊었고 또 위증죄 뭐 국회 모욕죄 이런 고발도 다 했지만 이미 아까 우리 금태섭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달고 다른 분들이라 글쎄요. 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대목이 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조윤선 얘기 나왔으니까 특검에서 그 조윤선 장관 위증으로 어제 고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요청이 들어왔죠. 요청이. 두 번째 사례인데요. 어제 그걸로 많이 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조윤선 장관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고발해달라고 이제 왔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나는 왜 이게 논쟁이 돼야 되지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왜 그 논쟁의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특검법 그 초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특검법 수사 대상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15번 있는데 뭐 15번. 그러니까 15번. 네, 특검 15번. 여기는 주로 반말로 하는군요. 특검법 15번에. 네, 그러니까 15번 맞아요. 15번에 네, 15번.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인데 그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그냥 포괄적 관련성을 제가 의미한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이해했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그 관련 사건의 의미를 형사소송법 11조의 뭐 공범관계, 동일한 장소에서의 범행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창호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백남기 어르신 그 조건부 영장이라는 이상한 영장을 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뭐 고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의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결에 붙인 겁니까? 아니면? 예, 뭐 표결로 가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의 소수 의견을 달아주는 조건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아,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지금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 고성 오가고 싸우고 나면요. 뼈가 아프시죠. 저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우리 몰라요. 최민희 의원님 19대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이 20대에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진짜 고생 많으세요. 3년 반 뒤에 들어간답니다. 예. 아까 뭐 보궐선거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동현 그때 만나시고요. 자, 이완영 간사가 사퇴한 거죠, 아예 그냥. 예 아, 드디어. 간사도 사퇴하고 위원도 사퇴한 겁니까? 위원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퇴하고 어디 갔냐 봤더니 예. 덴마크를 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진짜 간 거예요? 또 안 갔다는 본인은 안 말도 갔다고 있어요. 본인은 안 갔다 안 갔다 그랬어요. 예.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예. 본인은 안 갔다고 그랬는데 그 이완영은 그럼 간사도 사퇴하고 위원도 사퇴했는데 누가 반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정유섭 의원님이라고 예. 그분도 한번 또 실검 1위에 오른 적이 있죠. 초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 관저가 있는 거 좀 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완전 피작살 났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작살. 뭐 전두환 얘기하면서 그러면 정유섭 의원이 간사가 된 거예요? 그런 질문하고 난 뒤에 그날 밤인가 그 다음 날인가 JTBC가 거의 이완영 특집을 하다시피 네. 다뤘어요. 그랬더니 약간 협상하는데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이렇게 세구나. 세고 JTBC에는 끈이 없나 보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번 최순실 박근혜 사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사태가 아니라 국정농단. 국정농단. 사태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태. 예. 한마디도 안 져요. 그래. 박범계 의원님 진짜. 뿜게. 언론 역할이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서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최민희 의원이 언론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저는 있으니까. 뭐 그거 30년을 네. 언론계. 언론 전문가죠. 네. 이거를 사람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바꿔지겠냐.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네. 언론개혁 법안들은 다 예, 제출돼 이미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고 그 핵심 내용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과정의 의결 정족수 문제. 예. 예. 그런 거거든요. 강화하는 거죠? 네, 그걸 강화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의결 정족수를 절대 의결 정족수로 해서 사장을 뽑는다고 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게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집권 세력의 의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집권 세력이 정말 그 나라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내가 진짜 방송에 의지하지 않고 일을 잘해서 평가받겠다. 그렇게 해야죠. 예, 네.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도 한편으로 보면 시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예. 집권에서 뭐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이런 거 맡아서 위원장 하시고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사 사장하세요. 어머, 저한테도 이제, 아이, 고맙습니다. 이 하마평이 막 그냥 막 난무하는 던지는구만요. 여기는 우아한 곳이에요. 우라지게 아부하는 곳.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넘어가시죠. 뭐 박범계로 하실 거 많죠. 그렇죠. 금태섭 의원님. 예. 이번에 계속 그 지목받았던 게 정인들 불출석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불출석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안 나온 게 낫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위증이나 불출석이나 이게 너무 불이익이 작아서 사실은 어차피 또 이 다른 걸로 크게 처벌받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나가는데 이거 정말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이 법사위 간사님. 금태섭 의원님. 예. 이건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것도 법률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법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국토특위에서 수사상 이유로 또는 재판상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하게 하고 또 자료 제출 거부 못하게 다 해놨어요. 장치는 다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조항. 제재 조항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으로 무조건. 이번에 국민들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 정말 이거 강화해야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안 터져서 안 터져. 청문 같은 거 예.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예. 멋지세요. 거의 뭐 우리 정권 교체를 예비하는 말씀. 그럼요. 예. 나중에 혹시 내가 또 불려갈 수 있을까봐. 자, 우리 이제 박 의원님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청문회에서 알짜회 이야기한 거는 예. 굉장히 좀 신선했고 예민한 준비를 거예요. 또 예. 많이 했는 것 같다는 예.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알짜회를. 예. 그게 알짜회예요? 알자회예요? 알자회. 알자회. 알고 지내자 뭐 이런 그런 뜻이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회를 YS가 척결한 이후로 다시는 이런 군 사조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자회는 제가 2채널에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추적 중이고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위험하고요. 예. 알자회는 하나회 때 같이 척결이 됐는데 하나회는 완전히 숙청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그 당시 도려냈어요. 예. 근데 알자회는 그 하나회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근신.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예, 이거. 그때 이제 YS 때 예. 일종의 근신 다시는 뭐 이렇게 준동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좀 근신을 시켰는데 이 알자회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겁니다. 근데 뭐 국방부 장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알자회 실체가 없다는 네.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우병우 민정수석조차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그 존재는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대 내에 소위 군인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저희 참여정부 때 말 그대로 군인사 체계를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사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 MB조차도 뭐 좀 파행을 했지만 군인사 체계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군인사가 완전히 뭐 그 저에게 전달해 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뭐 개판이 됐다.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개판. 뭐 전달한 전원이니까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파행, 인사 파행, 개판의 주요한 원인이 알자회가 있고 알자회에 대응하는 또 다른 그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개봉박도 제가 좀 준비하고 있고. 예. 근데 일각에서는 그 예전에 추 대표가 계엄령 발언해서 막 엄청난 폭격을 맞았는데 추 대표도 이 알자회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대표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알고 하신 거냐 뭐 그렇지 않은가 했더니 정말 알듯 모를 듯한 그 연하 시절의 미소를 띄우시던데. 그럼 그냥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들 제가 그날 이제 발표한 그 공표한 내용 중에 이분들이 향후 인사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네. 추 대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야당 당수로서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은 정보를 뭐. 네. 근데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당수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네, 당 대표죠. 과거 예. 저기 김영삼 당수 뭐 지금 알자회 이준재, 이철승 뭐 이런 시대에 쓰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알자회 용팔이 사건, 강목 사건 이게 지금 막 그 당수. 갑자기 그때 단어를 쓰니까 그때 또 쓰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 예, 예. 얼굴은 20대인데 말씀은 뭐 원내 총무가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박범계 의원이랑 대화 진행하겠습니다. 아우 재밌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광고 듣는 중에 우리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조금 웃느라고 마이크에 조금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 양해해 주시고. 자, 어쨌든 국정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네. 한 번만 더 남았던 것이고 이제 할 일은 이제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과제는 특검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특검 박영수 특검이 지금 일단은 국민들한테는 지금 잘하고 있다. 네, 그렇죠. 현 단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뭐 다 이제 기밀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주 한 건씩은 처리를 한다, 터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영수 특검의 상징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 건물을 구하는데, 특검 사무실을 구하는데 기자분들이 뭐 수십 명, 지금 뭐 수백 명이 지금 완전히 뻗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뻗치기란 표현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건물을 하면 실외에서 뻗치기를 해야 되니까 기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실내에서 뻗치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무실을 구했다라는, 이 정도로 배려. 치밀하고 배려. 이 정도면 저는 우리가 염원하는 한 최소한 7, 8명 그 월척들은 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요새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나 특검이 정의를 실현해 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딱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죠. 이랬다가 또 배반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도. 똑같아요. 국민들이 딱 요마음. 마지막에 용두사미가 될 거다. 그때 끝까지 지켜봐야죠. 근데 박영수 특검이 잘한다는 거는 박영수 특검도 그렇지만 다른 특검모나 다른 이제 검사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게, 박영수 특검이 좀 쉬어라 했더니 쉬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안 쉬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해요. 눈알이 터질 정도로 그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뭔가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론이나 또 뭐 언론이나 전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할지, 특검이 제대로 할지는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박영수 특검은 원래는 나중에 이제 중수부장도 하고 했는데, 원래는 깡패 사건 이런 거 하던 강력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따뜻한 데도 있고. 근데 저를 아주 좋아하시죠. 온 우주가 완전히 그냥 기승전 자기 자랑. 그래도 할 말을 까먹어 버릴 뻔했어. 말씀하십시오. 저는 고발해달라고 이제 왔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게 논쟁이 돼야 되지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왜 그 논쟁의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특검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특검법 수사 대상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15번 있는데 15번. 그러니까 15번. 네, 특검 15번. 여기는 주로 반말로 하는군요. 특검법 15번에. 네, 그러니까 15번 맞아요. 15번에 15번.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인데, 그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그냥 포괄적 관련성을 제가 의미한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이해했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그 관련 사건의 의미를 형사소송법 11조의 뭐 공범관계, 동일한 장소에서의 범행,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창호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백남기 어르신 그 조건부 영장이라는 이상한 영장을 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뭐 고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의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결을 붙인 겁니까? 아니면? 뭐 표결로 가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의 소수 의견을 달아주는 조건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지금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 고성 오가고 싸우고 나면요. 뼈가 아프시죠. 저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최민희 의원님 19대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이 20대에 있어야 되는데. 참. 진짜 고생 많으세요. 3년 반 뒤에 들어간답니다. 아까 뭐 보궐선거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동현. 그때 만나시고요. 자, 이완영 간사가 사퇴한 거죠, 아예 그냥. 드디어. 간사도 사퇴하고 위원도 사퇴한 겁니까? 위원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퇴하고 어디 갔냐 봤더니 덴마크를 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진짜 간 거예요? 또 안 갔다는 본인은 안 말도 갔다고 있어요. 본인은 안 갔다고 안 갔다고 그랬어요? 네. 알아봐야 되겠네요. 본인은 안 갔다고 그랬는데 그 이완영은 그럼 간사도 사퇴하고 위원도 사퇴했는데 누가 반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정유섭 의원님이라고 그분도 한번 또 실검 1위에 오른 적이 있죠. 초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 관저가 있는 거
좀 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완전 피작살 났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작살. 뭐 전두환 얘기하면서 그러면 정유섭 의원이 간사가 된 거예요? 예. 정유섭 의원님은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뭐 이완영 간사님보단 좀 나신가요? 뭐 양질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달더라고. 이건 새누리당 지도부의 방침이라 좀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시네요. 솔직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완영 이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너무 충격에 빠졌거든요. 위증 모의 의혹. 그러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뭔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밝히려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위원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작당 모의를 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 처음 이 얘기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예, 뭐 작당을 그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추측, 단정 짓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도 한 번도 고발 안 됐다는 게 난 놀라운데 뭐 아무튼 작당 모의 의혹이 있죠. 왜냐하면 협상 파트너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의혹으로 예. 예, 의혹으로 예, 보면은 쭉 과정에서 사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다. 그렇죠. 그건 정말 예. 검찰이 이미 제출 물론 나가가지고 또 그걸 압수한 거기 때문에 과정이 어찌 됐더라도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이나 뭐 최순실 측이나 다 이거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 이상한 논리죠. 이상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만 의원도 인정을 해요. 경찰 출신 그분도 이거 별 효과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물어봤다.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과 없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의도가 거죠. 있고 무리한 걸 통해서 뭔가 국민적 이미지가 이게 태블릿 PC 이거 뭔가 야로가 있다. 이렇게 참 비속어 쓰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야로가 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뭐 이완영 간사가 의심받을 짓을 좀 했죠. 아니 근데 어쨌거나 그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만 말하자면 어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공직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왔는데 거기 물방울 다해가 있었다. 그 도둑질은 완전 불법이죠. 근데 그걸 도둑이 이제 검거돼서 잡히니까 그 공직자 수입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갖고 있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전혀 증거 능력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사하고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상한 건데. 근데 이번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 태블릿 PC를 취득한 곳이 방송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국조 현장에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니까 그날 밤에 그냥 때리니까 여론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완영 간사도 JTBC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 노승일 씨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노승일이 최모 특검 검사보에게 모든 걸 내가 다 얘기해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잠시 생각한 뒤.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직방 나왔으면 구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잠시 생각한 뒤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일을 하고 옷을 벗으면 그 또한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 말에 감동해서 다 얘기했다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지. 결국 관건은 저는 뭐 김기춘 씨는 처리한다고 보고요. 아직 그 냄새도 아직 안 피우고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처리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박수 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결과가 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결과를 내놔야겠죠. 근데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아까 최민희 의원이 15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옆가지로 세서 본질적인 수사는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뇌물 사건 특히 삼성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 거의 목 밑까지 왔다고? 왔다고 보여지고요. 수사 강도가 엄청나게 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뇌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기춘, 우병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이제 정유라 들어오면 최순실의 해외 재산 내역, 조성 내역 거기서 더 나가서 오촌 거기까지 비살 사건까지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다 털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지금 70일까지잖아요. 수사기간이. 1차. 한 달 연장 가능한 겁니까? 30일이요. 근데 사인은 황교안이 황교안 대행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30일 연장하라고 매일같이 우리가 연부를 해야죠.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연불. 아니, 기도. 연불, 기도. 다 기도와 연불. 기도와 연불을 매일같이. 70일이 2월 말까지입니까? 2월 말인가요? 계산하면, 예, 2월 말. 2월 말. 예, 예. 만약에 그때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난다면은 황교안이 사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2월 달에는 저는 결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탄핵 봅니다. 결정? 예. 오, 2월 안에는. 예, 2월 중순. 그래요. 저는 1월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맞추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입니다. 예. 조윤선 장관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조윤선 장관부터 해서 다른 문체부에서 거의 뭐, 청문회 이런데, 국정조사 이런 데서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특검에서 뭔가 확실한 물증을 잡았기 때문에. 진술을 받았죠. 물증도 잡았고. 그죠. 물증이 중요하니까. 예. 이거 언제 방송돼요? 아까 얘기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물증으로 아마 그 블랙리스트를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입수를 했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누구로 상징되는 그런 표시들이 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네.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지칭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드디어 김기춘이 그 40년.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 시비 걸잖아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15번. 예, 15호. 15호. 자, 지금 청문회를 얼마 동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 기간하고 다 해가지고 30일 한 거죠. 한 달. 예. 간사로서 한 달 총평 혹은 소회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저는 이렇게 뜨거운 국민들이 뜨거운 이렇게 관심과 열의를 이렇게 보여줄 줄 몰랐습니다. 너무 근데 두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질의를 끝내고 나면 이 댓글이 그냥 뭐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따라붙는데 예. 잘한다고 격려도 있지만 비판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욕설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 국민들 이게 이 직접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다 수사대. 완전히 예. 뭐 예. 진짜 이렇게 피드백이 있고 예, 그 예, 국민들이 진짜 지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물어봐라. 뭐 이렇게. 예. 그래요. 이재용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재용 구속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저는 목표로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삼성이 뭐 제가 그때도 이것도 제보를 받아서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린 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그 이제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홍한선 본부장이 퇴직을 한 뒤에 2016년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 1월 첫째 주에 신설된 프라이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투자 회사에 고문으로 취직을 합니다. 네. 그쪽으로 지원한 거라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고 그날 공개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주 저인망식의 엄청난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어제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야당 간사로 맹활약하신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뿜검계라고 했다는데 뿜범계가 아니고 박범계라고 박범계 의원이 직접 정정해 주셨습니다. 자,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은 뭐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 욕도 좀 드셨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댓글이 굉장히 안 좋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뿜을 수가 있냐고. 그러더니 뭐 1시간 지나고서는 바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네.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가 마이크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왜 웃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 장제원 의원이 잘해요. 예, 제가 이제 다른 당 이제 아까 보수신당이죠. 예. 뭐 여기는 공식 명칭이 어떻게? 개보신당. 장재원 의원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잘하는데 힘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김기춘 증인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도 하던 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 최경숙
그 이제 이대 학장 김경숙. 아, 최경숙이라고 제 동네 아줌마가 네, 김경숙. 증인상들은 막 그 호통을 치다가 1초 남겨놓고 거의 그 위원장님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김성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런데도 그때도 한번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처음 드리는 얘기인데 이때쯤에서 나올 것 같다 하는데 딱 나오는 그래가지고 예,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뿜었어요. 그래요. 근데 청문회 과정은 사실은 우리 뭐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만 그 의원님도 상당히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밝혀내겠다는 계획에 들어가셨겠지만 어때요?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실제로 성과하고 좀 맞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6차 청문회까지 했는데 이제 7차 청문회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여러 번 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고 솔직한 얘기로는 과거의 청문회들이 너무 질의멸렬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특검이 개시되는 한 12월 중순 그거를 좀 가교 역할만 하면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반응들이었고 그래서 그 반응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뭐 수사권도 없고 뭐 한계가 있잖아요. 아 역시 알아주시는군요. 아니 근데 그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증인들의 파렴치한 모습이 그렇죠. 그대로 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느낀 했어요. 거죠. 네, 예, 그거 저쪽이 그냥 완전 다 느꼈고. 거짓말한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야당 쪽의 청문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예, 그거 느꼈으니까 그렇죠. 진정성.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88 청문회를 생각하시면서 예. 왜 노무현 같은 스타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이 아, 있었는데 명패 왜 안 던지냐? 뭐 하여튼 근데 그때는 청문회만 실시했던 거고 지금은 사실 검찰 수사에서 거의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새로 나올 게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청문회 처음이라서 증인들이 지금보다 좀 착했어요. 답변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짓말하고 안 하고. 달코 다른 네, 달코 다른 증인들이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기춘, 우병우. 그렇죠. 예. 법꾸라지들. 예. 자, 우리는 법꾸라지 하지 맙시다. 금태섭 의원님. 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계획은 없습니다. 청문회 증인 그 아무나 여기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목표가 10선이세요.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온 우주에 남자는 혼자 남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청문회 국정조사 어떻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는 1월 9일 날 이제 종합청문회 남겨져 있는데 저희 야당 측은 한 30일 더 연장을 해서 특히 정유라가 이제 송환이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뭐 저쪽에 새누리당 저번 아주 뭐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청문회 때는 지금까지 못 본 사람들 나오는 겁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동안 동행명령도 끊었고 또 위증죄 뭐 국회 모욕죄 이런 고발도 다 했지만 이미 아까 우리 금태섭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달코 다른 분들이라 글쎄요. 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대목이 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조윤선 얘기 나왔으니까 예. 특검에서 그 조윤선 장관 위증으로 예. 어제 고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요청이 들어왔죠. 예, 요청이. 두 번째 사례인데요. 어제 그걸로 많이 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예. 조윤선 장관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을